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11월 18일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맘카페 이 맘카페 파워블로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는 길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라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IMF가 94년도인가요? 국가가 부도선언을 해요. 97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요? 부도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게 되죠. 온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자, 그리고 그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의 나라는 또 놀랍게 김대중 정권 5년 만에 IMF의 빚을 갚아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어요. 또 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이 10년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힘든 거를 저희 나라가 우리끼리 정말 똘똘 뭉쳐서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5년 만에 빚을 다 갚아버리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왔던 부작용이 이 신용불량 사태였어요. 내수를 수출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원화가 완전히 그냥 폭삭 가라앉았고 내수만 살면 된다. 그래서 카드를 마구 뿌려서 내수를 살려요. 그렇게 해서 빚을 갚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IMF에 빌린 돈은 갚았는데 나라가 골병이 들었어. 그리고 골병이 든 상태에서 그거를 또 치우는데 임기 5년을 씁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거의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경제적인 상처를 10년 동안 나름대로 정말 이 전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잘 치유를 해요. 잘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 노무현 정부 때 시대의 이 키워드, 화두 키워드는 웰비잉이었습니다. 웰비잉. 정말 힘든 그 구간을 10년 만에 다 극복한 나라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막판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화두가 웰비잉이었어요.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화두였어요. 자, 그 당시에 갑질이라는 화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왔어요.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헬조선, 갑질, 무슨 충, 혐오.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없었던 키워드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엄청 많이 생겨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김포 맘카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김포 맘카페에서 억울한 사람을 몰아붙여서 자살을 한, 보육교사의 자살을 만들어냈다 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맘카페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갑질이 만연한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싶은 욕구, 인간의 아주 추악한 욕구가 발현된 것이다. 맘카페를 통해서. 그 맘카페가 아니면 그 아줌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맘카페에다가 글 한 번 쓰면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매번 당하던 갑질을 내가 할 수 있는 창구가 맘카페인 거죠. 서로 기회만 되면 갑질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는 사회가 지금 현재 사회이다라는 진단을 제 아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기 때문에 나도 기회가 되면 갑질 좀 해보자. 내가 혼자 인터넷에 뭐라고 쓴다고 누가 그 얘기를 들어줍니까? 맘카페에다가 글을 쓰면 갑질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맘카페들 많았죠. 허위 사실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태권도 학원 차량 가지고 시비 걸었다가 블랙박스 공개하고 뭐해서 거짓말했던 거가 탄로나고. 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팩트 체크가 일상화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네. 팩트 체크가 일상화되는 단계.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PC방 살인 사건,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 최근에 인터넷 분위기를 보면 예전보다는 마녀사랑처럼 광풍처럼 몰아가기가 잘 안 돼요. 중간중간에 들여다보고 동생이 진짜 공범인지 아닌지 확실한 무언가가 있는지를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요. 네티즌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보고 확실하기 전까지 마녀사랑처럼 여론을 몰고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고 있어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도 보면 뭐뭐 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이런 카더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초 사이트, 그래서 점점 이제 뭐가 되냐면 여초 사이트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특히나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한. 네. 그리고 이 PC방 살인 사건이 또 어떤 거를 만들고 있냐. 청와대 청원에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죄에 좀 경감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 살인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걸로
형을 감경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발 심신미약으로 죄에 대한 단죄를 감경하지 마라 라는 청와대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녀사냥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재명 관련돼서는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확정하고 재단하고 싫어하고 있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계속 지켜보고 아닌 게 나올 때까지 이게 기다 라는 게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엔 인터넷 여론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전부였느냐?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때 어떤 여자 한 명을 관종병의 말기 환자로 넘겨버린 일 기억하시는가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는지요? 그 여자의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홍가에 맞습니다. 그분.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월호 때 있었던 그분의 인터뷰는 그 당시만큼은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종병 말기 환자로 몰고 가서 사람 하나를 묻어버렸죠. 그래서 인터넷 문화가 문제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요? 확정되기 전까진,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진,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이든 미투 운동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투 운동에서 아님 말고시에 찔러보기로 피해본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느냐? 자, 우리가 모든 사안을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서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은 항상 국민들이 매우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자, 김포 맘카페 사건, 그리고 이번에 PC방의 알바생 살인 사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른 시대보단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러분과 저의
현명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읽어준 남자였습니다.